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만 놓고 봐도 전체적인 알트코인들 뭐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계산해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 뭘 주고 있냐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뉴스 아니면 그 해당 코인의 어떤 테마 아니면 우리 일종의 뭐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벤트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도 대략적인 거 뭐냐면 시장의 순환 시점입니다. 순환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 거래소에 코인이 50개가 있으면 50개 다 똑같은 시세를 못 주거든요.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이거 돌아가는 시점인데 최근에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봉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봉크가 되는 거고, 앞전에는 뭐 포켓도 상승 후 조정이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코바기도 마찬가지. 급등은 눌렸다가 다시 조정받는 거. 근데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봉크도 어쨌든 급등적으로 좀 이어졌고, 빠르게 올라가졌고, 히포도 급등이 나왔다 눌리긴 했지만,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기존에 급등 나왔다 또 조정이죠. 이거 급등 왜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파트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급등 후가 되겠죠. 또는 뭐 상승 후가 될 것 같고 이미 상승이 나왔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 급등 전, 상승 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이 안 나온 코인들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나온 코인들은 그 다음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등 나왔는데 빠졌다 이렇게 그냥 적용시켜버리면 뭐 다음 그림 절대 못 봐요. 더 못 봐요. 안 보일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도 잘 올라갔었던 패치 펭귄. 펭귄 자체도 상승 후에 지금 눌림이죠. 잘 못 갑니다. 이게 사실 펭귄 같은 경우에도 여기부터는 절대 올라갔으면 안 됐어요. 적당히 받고 그러면 이제 상승이 빨라졌을 텐데 여길 맞고 밀렸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면 상승 범위가 빨라졌을 텐데 이걸 오히려 뚫어놨잖아요. 그럼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제한적인데 지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내려오면 요 선까지 한번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19원까지. 그래서 다시 재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얘가 단순히 상승하고 조정받는 이유는 순환되는 코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몇 번 없었으니까 2017년도하고 2021년도 일단 이 두 개가 제일 강했잖아요.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끝난 포인트가 94% 이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부터 이더 알트가 동시다발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갭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전부 다 끝났다. 그게 94%가 넘었다 하는 시점에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하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그게 21년도와 17년도에 동일한 퍼센테이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 왔으면 끝났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번 시장에도 이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이미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거고 올라가는 코인들이 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싶은데 왜 내려오지 않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번에 큰 숙제가 될 거예요.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 반등 이후에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제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알트를 싸게 매수하고 싶었는데 현금이 생겨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는 거죠. 자, 이제 저번 주가 찬스였습니다. 사실 어제까지죠. 이번 주 들어와서는 조금 더 강하게 변형이 될 겁니다. 강하게 변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못 갔던 코인들이 있죠. 지금도 바닥에서 비실비실한 코인들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될 거예요. 저번 주까지는 요만큼의 코인들만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움직였다면 이번 주는 이만큼 중에서 여기 움직이고 또 이만큼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이게 자꾸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외부 시장을 통해서 검토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잠깐 좋아진 거 없어요. 그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좋아졌나요? 아니면 중동하고 진짜 막 쨍쨍하게 다시 좋아졌나? 뭐 그런 것도 없죠. 아직 유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런 사이클이 왔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증상입니다. 증상. 어떤 증상이냐면 초기 증상을 잘 봐야 돼요. 초기 증상. 왜 코인들이 하나씩, 그것도 시총과 무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바닥이 다시 안 올까요? 이런 거. 이번에 되게 허술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저번에 이제 4월 달에 급등 나왔다 이제 바닥에 다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한번 다 빠져주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다시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아니, 나올 거라는 게 아니고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뭐 앞으로 뭐 코인들이 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거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계속. 토카막도 마찬가지. 급등했다 내려오니까 다시 살 수 있잖아요. 뭐 요런 거는 뭐 그나마 바닥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왕창 떠버린 코인들은 사기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코인들도 보게 되면은 무브 같은 경우에도 가벼워요. 근데 반등 이후에 어느 일정 기준을 깨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200원 밑으로. 그렇죠? 이게 갑자기 멀어져 갑니다. 아까 있었던 펭귄도 이제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어차피 올라갈 구간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반등을 좀 더 주면서 조정 구간을 지연시킨 거. 그래서 결국 이제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무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신에 바닥으로 이제 올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닥이 있다고 코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좀 했거든요. 반응을 했는데 두 번째 라인이 돌파되면 상승에 대한 그 상승 시세, 이거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막 목표가 같은 거 정해놓잖아요. 뭐 저항이 얼마고 뭐 이런 타이틀을 좀 정해두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게 두 번째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현재 가장 좀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들을 공략하기에 좀 최적화돼 있다. 오히려 안 사면 이상해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뭐 계속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봤겠냐고요. 팔고 그나마 좀 딴 걸로 갈아타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은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하락할 때 사주면 반등 때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 사주면 떨어질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물타기 하거나 뭐 손실 좀 줄이거나 비중 줄이거나 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락 때 사버리면은 어떻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크게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봉크가 이제 이번에 올라온 코인이기 때문에 봉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봉크를 뭐 약수익으로 좀 가져가신 분들, 그러니까 수익 중에 계신 분들은 일부 뭐 현금화를 좀 하든지 비중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보유해서 그냥 계속 가져가든지, 뭐 빠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질지 그런 거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0.28 많이 내려와주면 요 정도 선에서는 스탑이 될 것 같거든요. 조정 구간이. 이 정도 조정이면 괜찮아요. 오늘 이제 15%니까 7% 정도 조정받고 다시 그림을 좀 만들어 갔다가 재상승 쪽으로 한번 그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 코인들 막 떨어지는데도 계속 괜찮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도 괜찮다고 했던 코인들을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시총이 가볍고 낮은 코인들조차도 반등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코인 시장은.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인데 50%가 더 올라가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를 계산해버리면 내가 현재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공간 범위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많은데 요거 가지고 뭐 한이 많이 이제 그렇게 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단기 포인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장기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대응, 무조건 해야 되는 대응은 각 코인별로 상승이 나와줄 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뭐 자르든지 아니면은 아직도 뭐 손실이 크다면 그냥 보유를 더 해보든지, 시장 기간이 남은 조건 하에 이런 각 코인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꼭 전략적인 부분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보고만 있지는 말자는 거죠. 봉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나는 여기서 샀는데 그럼 수익 중이니까 뭐 그냥 가져가든지 비중 조절하든지, 나는 매수가가 여기인데 여기 물려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이런 작업적인 부분을
전략을 세우자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자. 예, 그래서 무조건 자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홀딩도 아닌 현재 시장 기준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반등들이 이어지고 있고 셀레도 반등 잘 나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빔코인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최근에 알트코인들 보면 체감을 하시겠지만 대장들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맞아요. 대장들보다 잘 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매주 매일 알트코인들 순환되고 있나요? 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코인을 전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